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팁들이 많이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고 알아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소소하지만 사용해보면 진작에 쓰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는 편리하고 다양한 윈도우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탕화면 아이콘 가리기 기능인데요. 컴퓨터를 혼자 쓰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 바탕화면에 내 개인적인 폴더라든지 개인적인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게 되면 왠지 좀 꺼려지죠. 자, 그럴 때는 한꺼번에 간단하게 바탕화면 아이콘들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보기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바탕화면 아이콘 표시라고 있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바탕화면에 있는 모든 아이콘들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휴지통까지 사라지게 되죠. 자, 다시 또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보기에서 바탕화면 아이콘 표시하면 다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 개인적인 폴더나 파일 같은 것들을 남들이 보는 게 꺼려지실 때는 이렇게 해서 가리고 이용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가리고 이용을 하셔도 프로그램 쓰는 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장도 그대로 되겠죠. 단지 보이는 것만 가려질 뿐입니다. 자, 그 다음은 특수 문자와 이모지 입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특수 문자 입력을 할 때는 키보드에 미음을 먼저 치고 그 다음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특수 문자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이모지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에 윈도우 키 누르시고 점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모지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이모지들이 제공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골라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카오모지라고 있죠? 자, 이런 것도 제공이 되죠. 자, 이 카오모지도 아래 여러 가지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기호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기호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기호들도 다양하게 분류가 돼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골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브라우저 기능인데요. 이 브라우저도 쓰시다 보면 이거는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페이지를 넘길 때 옆에 있는 스크롤을 이용을 하지 않고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 바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한 페이지씩 넘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넘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는 그때는 키보드에 있는 페이지 업 누르시면 위로 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다가 보면 이 해당 페이지를 옆에 또 하나 복사해서 놓고 이용을 해야 할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새로운 탭이 열리게 되는데 나는 이 탭을 그대로 복사해서 옆에 놓고 싶은 거죠. 자, 그럴 때는 해당 복사하고자 하는 탭의 우측 버튼 누르시고 자, 중간쯤에 보시면 새 탭에서 보기라고 나오죠. 이 새 탭에서 보기 하시면 하나가 똑같은 게 복사가 돼서 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단축키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자, 복사하고자 하는 탭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Alt D 칩니다. Alt D 하게 되면 이렇게 주소창이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Alt Enter 치시게 되면 똑같은 탭이 하나가 더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거 복사해서 이용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때마다 또 새로 찾아가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나도 모르게 웹페이지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자, 지금 그 안에 내용을 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닫아버렸어요. 자, 이럴 때 금방 닫은 페이지를 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탭 바에 있는 이 빈 곳에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중간쯤에 보면 닫은 탭 다시 열기라고 있죠. 자, 이거 주시게 되면 금방 닫은 탭은 다시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라우저 쓸 때 모르면 굉장히 아쉬운 그런 기능들 몇 가지를 봤어요. 자, 그 다음은 이름 한꺼번에 바꾸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폴더 안에 이렇게 파일들이 쭉 있는데 자, 이거를 순서대로 파일명을 바꿔야 돼요. 자, 이럴 때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이것을 보기에 들어가서 자세히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이 되겠죠. 자, 약간 더 키워 놓을게요. 자, 그 다음 순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알파벳 순, 숫자 순으로 해서 차례차례에 돼서 제일 마지막에는 W가 나와 있죠. 자, 근데 이름을 바꾸실 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제일 처음 찍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걸 이렇게 찍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찍은 게 1번부터 차례대로 번호가 매겨지게 돼요. 자, 그래서 새로 파일명을 만들어서 정렬을 할 때 이게 제일 처음부터 나와서 그 다음 이 순서대로 나오고 싶으면 여기를 먼저 찍고 그 다음 Shift를 누르고 여기를 찍으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새로 만들었을 때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번호가 매겨지고 싶으시면 자, 아래 거를 먼저 찍고 Shift 누르고 제일 나중에 이걸 찍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순서가 어디가 먼저 되는지 잘 보고 하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에 찍는 게 제일 먼저 번호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F2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찍은 게 이 파일이니까 이게 선택이 되죠. 자, 여기서 테스트라고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테스트 1, 2, 3, 4. 자, 번호가 매겨지죠? 자, 그때 1번을 한번 눌러보면 어때요? 아까 번호 순서대로 그대로 돼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파일명을 간단하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잘못 바꿨어요. 자,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윈도우에서 명령 취소 단축키 뭐죠? 컨트롤 Z. 똑같아요. 여기도 컨트롤 Z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정말 간편하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파일명들을 전부 순서대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창들이 많이 열려 있을 때 바탕화면에서 뭔가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열어야 된다든지 또는 바탕화면의 파일을 뭐 복사를 해야 된다든지 해서 바탕화면을 봐야 될 경우가 있죠. 자, 그때 이걸 일일이 다 닫으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에 작업 표시줄 보시면 우측 끝에 이렇게 선이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이 선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이 선이 바탕화면 바로 가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선 부분에 가면 회색으로 바뀌죠? 자, 여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전부 작업 표시줄로 들어오고 바탕화면이 보이게 되겠죠? 자, 이거 다시 눌러보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는 방법이 되겠고요. 단축키도 있죠? 단축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윈도우 D 누르시면 한꺼번에 창이 다 닫히게 되겠죠? 다시 윈도우 D 하시면 원래대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휴지통에 파일을 버렸을 때 복원하는 방법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휴지통에다 버렸어요. 자, 이거 다시 복원할 때 어떻게 하시죠? 휴지통 여시고요. 내가 금방 버린 파일을 또 찾아야 되죠. 버린 파일이 많을 때는 이제 그것도 한참 찾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거 굉장히 귀찮죠? 자, 그럴 때도 간단하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컨트롤 Z 눌러줍니다. 자, 금방 한 명령 취소가 별게 다 되죠? 휴지통에 버렸던 것도 명령 취소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나오죠? 자, 다시 버려볼게요. 컨트롤 Z 다시 원상복귀 되게 되겠습니다. 그 대신 중간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고요. 버리고 바로 복구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복구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윈도우에 설치된 프로그램 검색을 한다든지 파일 검색을 한다든지 할 때 자, 여기 있는 검색 버튼 누르시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죠. 자,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 누르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냥 바로 검색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죠? 바로 검색되죠? 자, 마우스로 일일이 이렇게 움직일 필요 없이 키보드에 있는 키만 누르면 아주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마우스도 많이 움직이면 피곤한데 키보드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하시면 훨씬 빠르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키 많이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노트북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와이파이로 주로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시죠. 이 노트북으로 와이파이 연결했을 때 062 비번을 치고 들어가시는데 그걸 가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또 찾고 하시는데 무선으로 접속한 네트워크에 062 비번을 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하단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여기 네트워크 표시가 나오죠. 자, 이거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와이파이라고 돼 있겠죠. 자, 여기에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좌측에 상태라고 나올 거예요.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네트워크가 저는 이더넷과 와이파이 두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은 이더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와이파이만 나와 있겠죠. 자, 그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댑터 옵션 변경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지금 와이파이가 보이죠? 자,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와이파이 상태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무선 속성이라고 있어요. 이 무선 속성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연결과 보안 탭이 있죠. 자, 보안 탭 들어가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네트워크 보안키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문자 표시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이 공유기의 보안키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네트워크에 접속이 된 상태여야만 나오겠죠. 자, 이건 어떨 때 쓸까요? 누군가에게 번호를 알려줘야 되는데 번호를 하도 예전에 적어놔서 잘 모르겠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 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번호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번호를 까먹었다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금방 찾아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윈도우 검색창의 색인 기능인데요. 자, 여기 검색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검색을 하면 제대로 원하는 걸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찾아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죠. 자, 그리고 시간만 많이 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찾지 못한다든지, 자, 이럴 때는 인덱싱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자, 이 검색 인덱싱을 바로 잡아주시면 속도도 빠르고 원하는 파일만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점 3개 버튼 보이시죠? 자, 이 옵션 버튼 누르시고요. 인덱싱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윈도우 검색이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데,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세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제외된 폴더라고 나오고요. 다음 폴더는 검색되지 않는다고 하죠. 지금 현재 이 폴더들은 검색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검색을 해도 여기는 검색이 안 되는 거죠. 자, 제외된 폴더 추가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 그 폴더는 검색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는 선택을 하시고요. 제외된 폴더 제거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폴더는 이제 제외되지 않고 검색하는 경로에 같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 폴더를 지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검색하지 말아라 하는 것에서 제외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에 내려가시게 되면 고급 검색 인덱서 설정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검색 버튼을 눌러서 검색을 하는 것은 비지어 컨텐트, 사용자, 시작 메뉴, 자, 여기에서만 검색을 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제대로 찾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수정 누르시고요. 이런 필요 없는 것들은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여러 번 페이지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사용자, 시작 메뉴 이런 거 필요 없고 나는 파일을 주로 찾겠다 하시면 파일이 C 드라이브에 있으면 C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C 드라이브를 체크하게 되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자, 되도록이면 저장 파일 같은 것들은 드라이브를 따로 마련해서 저장을 해주시고 인덱싱을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좀 더 빠르게 찾아줄 수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C 드라이브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OS가 설치되어 있는 거라서 이중으로 검색이 되고 OS가 실행이 되면 컴퓨터가 많이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로 검색을 한다 하면 주로 파일 찾는 게 많죠. 그런 것들은 자료 저장용 드라이브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내장에 하나 더 꽂으셔도 되고요. 외장으로 또 하나 연결을 해 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파일들은 한 곳에 다 몰아놓고 거기에만 체크를 해주시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검색에서 잘 안 찾아질 경우에는 여기서 위치를 제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리자 권한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실행할 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세히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라고 있죠. 자, 이거 눌러서 실행하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윈도우 전체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실행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우측 버튼 누르고 자세히 가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고 이게 굉장히 귀찮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가기를 만든 다음에 그 바로가기에 관리자 권한을 실행하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바로가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이다 하면 이거를 잡고 바깥으로 빼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바로가기가 나오죠. 자, 이렇게 놓고요. 우측 버튼 클릭하세요. 자, 그 다음에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바로가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일반 바로가기 호환성 보안 쭉 나오죠. 자, 여기서 바로가기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고급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라고 있죠. 자,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을 하고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 바로가기만 실행하면 자동으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게 돼요. 일일이 들어가셔서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갈 필요 없이 바로가기 하나 만들어 놓고 간단하게 항상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대단한 기능은 아니지만 이용하면 편리하고 없으면 불편한 윈도우 팁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서 좀 더 윈도우를 편리하게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